안녕하세요. 제이씨입니다. 요즘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연준에서는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실제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. 제가 있는 곳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매주 오르는 걸 보고 있는데요. 비교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코스트코 주유소에 대기 차량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도 보입니다. 한 달 전쯤에 유럽에서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미리 주유하려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. 미국에서도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. 이런 물가 상승의 추세가 일시적일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.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과 전례 없던 돈풀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자에게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 그래프는 S&P 500의 연도별 상승률과 그의 물가 상승률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 간의 큰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순으로 S&P 500의 상승률을 살펴봐도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. 절반가량은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고요.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인플레이션은 투자의 실제 수익률을 낮아지게 만드는데요. 한 해 동안 주식으로 20%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물가가 2% 올랐다면 실질 수익률은 18%입니다. 만약 물가가 5% 올랐다면 실질 수익률은 15%로 떨어지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주식 투자자에게도 좋지 않은 요소임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한 방법도 결국 주식입니다. 더 넓은 범위로 말하면 돈 되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죠.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.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는 물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것이라면 더 좋을 테고요.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사려는데 작년에 100만원 하던 게 110만원이 되었다고 다른 폰을 살까요? 무더운 날 편의점에서 코카콜라를 집으려다가 2,000원 하던 게 2,200원이 되었다고 다른 거 집을까요? 이렇게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가면서도 좋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생산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최근 우리가 맛봤던 달콤한 상승장은 단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낮아진 게 반영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 돈을 번 것 같기는 한데 모든 게 비싸져서 나의 구매력은 그대로인 거죠. 주식으로 10%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실생활에서 모든 것의 가격이 10% 늘었다면 진짜로 돈을 벌었다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.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앞서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시장이 무조건 하락한다거나 하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기억해야 할 것은 돈 잘 버는 좋은 주식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더해 조금은 더 젊지 않은 생활도 동반해야 할 테고요. 이런 위기나 공포는 누군가에겐 이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. 이런저런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. 부디 인플레이션 공포파리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근데 영상을 만들고 나니 저도 좀 찔리네요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